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경기도 지역에 합격하게 된 경기 합격생입니다. 저는 23년도, 24년도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26학년도 총 3수를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용고시를 초수로 시작했을 땐 대학교 동기들이 너무 당연하게 준비를 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때는 준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사립유치원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립유치원에 너무 위계적인 분위기가 힘들어서 임용보고가 되기 전에 퇴사를 하고 다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스쿨만의 장점은 모든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신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리 배치 문제나 다양한 부분에서 직강 수강생들의 불만 사항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요. 그 불만 사항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반영돼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랑 같이 수강을 했던 동기의 이야기인데요.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반은 듣지 않고 문풀반 때부터 수강을 했었어요. 그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었나 봐요. 동기가 전화해서 화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만큼 지스쿨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스쿨 현장 모의고사 6월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6등이라는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방송까지 다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감독관님께서 시험 중간에 사인하는 것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시험 중간에 감독관님이 사인을 하면 시험을 막 풀다가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까지 재현을 해주셔서 아 진짜 현장 실전 모의고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초수이신 선생님이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수 때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웹지도 때문이었고요. 그 웹지도가 단순한 표형식이 아니라 도식 형식이어서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이론들이 직관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민쌤이 적중률 가지고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민쌤은 당연하게 나오는 빈출되는 문제 말고 아니 이게 나온다고 싶은 그런 문제를 적중하셔서 민쌤이 새로 다룬 이론은 2년 내에 출제가 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고요. 진짜 꼭 이거는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강의 종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예시 설명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기출 강의에서는 보통 기출 강의는 초수분들은 열심히 듣는데 재수, N수분들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 충분히 봤다. 기출을 단순히 정답이 무엇이다, 모범 답안을 정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향성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게 나왔으니 암기하세요, 새롭게 외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알고리즘처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를 판서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걸 제가 옮겨 적다 보면 저도 모르게 체화가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역을 확장하면 나 이거 다뤘다, 나 이거 적중했다 라고 홍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강약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민쌤만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론의 발달이나 부모 교육,
교사론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정말 깊게 들어가고, 사상이나 복지와 같이 단순 암기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특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 다 각자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 싫어하는 영역이 있어요. 좋아하는 영역은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깊게 파고들다가, 싫어하는 영역은 이제 편식 공부라고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쌤이 문제로 혼내주시듯이 모의고사에 귀신같이 이렇게 내셔가지고 강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쌤 아니었으면 놓쳐서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리형 독서실을 3년 내내 다녔거든요. 그래서 초수 재수 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조건 독서실 밖으로 안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가 있었고요. 3수 때는 그냥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관리자와 합의하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한다 라고 정해놨던 그 루틴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잠은 정말 충분하다 못해 과할 정도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잠을 한번 줄여봤는데 그냥 그 한 주를 통으로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그리고 토요일 직강 끝난 후부터 그 주말 전체는 통으로 쉬어가지고 충전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쉬는 거.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김종국이 운동할 때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부에서도 쉬는 것까지 공부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월 달쯤에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웃지 마세요. 이론반 5월 달쯤에 제가 실제로 치질 수술을 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누워서 공부할 만큼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2주를 통으로 쉬었는데요. 저는 죄책감 하나도 안 가지고 쉴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진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쉬었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쌍꺼풀이 풀려가지고 쌍꺼풀 재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이게 아픈 걸 떠나서 눈이 뿌얘지는 게 있어서 일주일을 날렸어요. 그때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죄책감 하나도 안 가지고 이거는 공부를 위한 빌드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나게 쉬었습니다. 초수 재수 때 정말 무리해서라도 평일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편히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수 때도 물론 9시부터 6시까지 했지만 그때 독서실에 핸드폰도 제출을 하고 굉장히 몰입감 있는 공부를 해서 그래서 편히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우선 초점으로 뒀던 건 그 주차에 진도 나간 건 절대 밀리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 다들 해보셨겠지만 구문 같은 거 한번 밀리면 하기 싫잖아요.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밀리면은 끝없이 밀린다. 꼭 이번 주차에 나간 건 끝내자 해서 목표 세운 걸 끝냈더니 그냥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보다는 그 주차 진도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보통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은 누적 복습을 많이 했다, 회독을 많이 했다 이런 수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누적 복습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누적이라는 게 단순히 한 주 한 주 쌓이는 것보다는 이론 문풀 보고 그때도 누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밀리는 게 더 나으니까 계획을 좀 최소화해서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24년에도 직강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모고반에 이렇게 등수가 붙었었거든요. 그때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등 안에 항상 들었고 그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 해 1차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불합격을 했지만 그 불합격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운이라는 것도 물론 있고 그 해에 나에게 잘 맞는 시험이 있고 또 아닌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3수 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두 해는 개업가였다. 올해는 개업가의 시간은 끝났다. 올해는 나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더니 1년 내내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지난 시간은 개업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선생님의 해라고 생각하시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